전문가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네. 지금 제 차가 25톤 트라고 4륜입니다. 예예. 예, 100만 킬로 좀 넘었고. 아이고야. 예, 예. 했는데 컬러 있지 않습니까? 엔진 옆에 달린 거. 예예. 그걸 갈고 예예. 내각수를 빼야 된다니까. 빼가지고 엔진오일도 갈고 해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네. 내각수 쪽에 디타트 오일을 갖다가 모르고 거기 정비사가 넣어버렸어요. 이게 한 2리터 정도. 예, 그래가지고 엔진을 이제 공회전자 식기 하더라고요. 식기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을 빨리 끄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조 탱크 있는 거 거기에서 기름을 빼내더라고요. 다시. 이미 들어갔는데 침투됐는데. 예예. 그래 빼내고 자기들이 괜찮다고 나가라더라고요. 그래 한 이틀 되니까 히터도 안 되고 차가 온도매가 안 떨어져. 이 내리막길에 되면 약간 내려가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들어오라더라고 자기들. 네. 들어와가지고 빼고 뭐 세척인가 뭐 약품 넣어가지고 빼야 된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버히트 하고 차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계속 타다가 계속 물도 이제 계속 이제 삑삑 꿇어 사니까 물이 넘치는가. 그래 헤드가 또 나왔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헤드가 안 나가고 그 팬클러치가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팬클러치 갈았습니다. 네네. 갈고 헤드도 똑같아.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헤드를 내놨습니다. 보니까 금이 가가지고 거기서 샜더라고요. 네네. 헤드 갈고 이제 마무리 이제 다 됐다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차가 힘이 없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연비가 안 나와요. 아예 그냥 한 3km 좀 넘어야 되는데 2.5, 2.4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허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터보도 갈고 터보 좀 안 좋다 터보도 갈고 연료 펌프도 갈고 할 건 다 하셨네요. 결론적으로 할 건 다 했는데. 예, 그래도 안 잡히. 똑같아 지금. 야. 이제 답답해가지고 참 답이 없네요. 근데 혹시 인젝터를 제가 해당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이상이 없었을 때 그대로 테스트 안 하고 다시 넣었는데 그 문제 있을까도 싶은데 인젝터가 또 나오면 또 좀 틀린다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없었는데. 이게 참 애매하네. 상황이. 소관 형님. 예. 잠시만요. 최고예요. 유로식스. 예, 근데 그게 이제 흑기나 배기 쪽에 왜 이제 이물질이 쌓이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오일이 열에 의해서 못 버텨갖고 카본이 생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계신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그 열에 못 버텨서 카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열에 버틸 수 있는 금액대는 1리터에 2만원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또 지저분해지는데 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 거니까, 뭐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청소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또 금방 또 지저분해져요. 오일에서 또 이물질이 나와갖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가 계속 고장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안 나게 하려면 일단은 근본적인 걸 치료를 해놓고 해야 돼요. 예.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본적인 건 케미컬부터 바꿔놓고 뭔가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으시는데 기둥을 한 개를 세우느냐 수십 개를 세우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금 저도 뭐 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뭐 일단은 차 상태 보고 케미컬부터 바꿔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만약에 뭐 교체를 하게 된다면 네. 경비 같은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은 오일값만 1리터 2만원이고요. 예. 공인 별도. 예. 예, 그리고 뭐 필터료는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오일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아테고가 보니까 25리터, 30리터, 28리터인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 엔진 오일이요? 예. 엔진 오일 7에서 8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28리터 넣어가지고 쓰셨거든요. 네. 28리터 이제 2만원씩 예, 56만원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보충용까지 해가지고 35리터 사가지고 하셨어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이게 뭐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사분 해줬을 때 경비 그래야 저도 이제 그 경비를 좀 준비를 해서 네. 찾아뵈야 되니까. 예. 그러면 예. 이 차를 좀 관리 좀 받아보려고요, 앞으로. 네네. 참, 내가 이게 일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많이 오셔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저는 일요일날 예약을 많이 잡아가지고, 저도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좀 일요일날 이렇게 저도 이제 제 시간 쪼개가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해들을 하시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오일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쓰고 계신 고정적으로 예전부터 쓰고 계신 그 단가가 그 단가의 오일을 썼으니까 지금 계속 차가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급을 써야지만 차가 안 망가져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이 오일을 그걸 해서 제가 이제 판매를 해서 제가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뜻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그런 뜻은 아니고 여하튼 이거를 이제 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오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오일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요. 예. 필터류는 사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필터, 오일터나 이런 필터류는 사오시는 게 가장 좋다고요. 저는 지금 시간도 없고요. 네. 이게 하게 되면은 사장님한테 네. 앞으로 좀 관리 좀 해볼까. 그거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 나중에 동주상사라고 있어요, 인천에. 인천에요? 예, 인천 동주상사라고 얘네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은 예. 그 물건을 다 택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동주상사로 가가지고. 아니요. 그럼요. 동주상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면요. 예. 사장님이 오일 휠타이어들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요. 물건을 택배로 받아가지고 예. 저한테 일요일날 오시면 된다고요. 제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여기는 상용차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덤프차만 전문적으로 해요. 특히 덤프만. 그래서 오돈이나 이런 필터류는 없어요. 그런 건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그런 필터류는 다 한 번에 사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가지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아테고라는 이 차가 오일이 몇 리터나 들어가는 차예요? 엔진 오일은 한 10일밖에 안 됐거든요. 엔진 오일은 27리터. 그렇게 들어가요? 예, 엔진 오일은 27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예. 미션 대우 합쳐서 저번에 그때 넣어드린 게 몇 리터 넣어드렸더라? 24리터, 25리터 정도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거 미션 대우하고 싹 다 가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거 그거 이렇게 쉽다.
예,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일단은 제가 주소하고 제가 그 동주 전화번호는 드릴 테니까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는 그냥 그 전화 그 상담 이야기고요. 그 질문 중에 댓글 중에 그 ZF 운전 그 미션에 대해서 중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 중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ZF나 이런 데서 기아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 기아를 중립을 계속 넣고 있든 안 넣고 있든 여하튼 기아적으로 튕기는 건 매한가지예요. 문제가 계속 있어요. 이때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그거를 기아를 넣든 안 넣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오일에 대한 그 문제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일에 그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아를 중립으로 넣든, 너무 그러니까 기아를 중립으로 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안 빼는 게 훨씬 이득이다? 스틱 차를 하는데 계속 클러치를 밟고 신호 대기하는데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동작이 안 된다? 어떤 원리에서 기아가 들어가고 어떤 원리에 가지고 미니백이 작동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TCU가 작동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요. 기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절대적으로 기아를 넣고 있으면요, 미니백은 밀고 있고요. 미니백은 밀고 있고, 스라스트 베어링하고 압력판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스라스트 베어링이 지렛대 원리로 해가지고 당기고 있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라스트 베어링을. 근데 이게 훨씬 이득이다? 당연한 거겠죠. 기아를 놓고 기아를 다시 넣게 되면 충격이 와요. 덜거덩하고. 왜 올까요? 우리 스틱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치를 덜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완벽하게 끝까지 안 밟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밟은 상태에서 기아를 넣으면은 기아가 덜컹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니백이 완벽하게 못 밀어준 상태에서 기아가 TCU나 이런 게 빠르게 작동해 버리니까는 덜거덩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덜컹하고. 자, 그러면 왜 미니백이 그렇게 작동하느냐가 문제겠죠.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말 그대로 드라이브에 놓고 있으면요, 스라스트 베어링이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엔진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미션열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스라스트 베어링이 이걸 당기고 있어요. 계속 미니백이 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디에 타격이 갈까요? 스라스트 베어링이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될까요? 일단은 스라스트 베어링이 당기고 있음으로써 베어링에 그만큼 무리가 가겠죠. 압력판에 무리가 가겠죠. 당기고 있으니까,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열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어링이 열이 안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 회전하는 거하고, 땡겨오는 상태에서 열이 받은 상태에서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땡겨져 있는 거하고, 베어링, 스라스트 베어링이 쏟아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압력판이 이제 데미지가 먹는 이유는 제대로 안 꺾인 상태에서 충격이 가니까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압력판 스프링이 코어가 땡겨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미니백이 왜 확실하게 못 끊어지고 있을까요? 확실하게 왜 못 밀어주고 있을까요? 이야기가 또 도는 거예요. 콤프가 생성되면서 거기서 오일이 타서 나오는 카본이 드라이기를 가요. 드라이기에 가서 그 드라이기 필터링이 최대치에서 아주 미세한 소량의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미니백에. 자, 미니백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도 좀 차가 좀 오른다. 압력 밸브, 감압 밸브,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건 또 이야기가 앞으로 가죠. 오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가죠.
결론적으로 제가 자꾸 제 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차가 이 얘기에는 ZF예요. 제 차가 5년이 넘었어요. 51만이에요. 미니백 TCU 다 제 거예요. 교환한 적이 없어요. 지금 뜯어갖고 계속 예방 정비하고 있어요. 케미컬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도 좀 오래 썼어요. 그래갖고 이전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일에 대한 그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계속 이제 짧게 치고 있는 거거든요. 교환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승용차 오토미션이 아니에요. 저희는 승용차 오토미션을 컨버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일 압력으로 해서 돌려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압력이 계속 가해져 있는 상태고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계속 밀고 있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스틱하고 똑같아요. 압력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ZF에서는 이야기하기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둘러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든 거기서 이거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면 또 오일로 이야기 되는데, 그 오일 얘기하게 되면 또 대기업하고 또 싸워야 돼요. 대기업하고 오일에 대한 거를 오일에 대한 걸 대기업하고 싸우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을이 어디 있어요? 갑을 이길 수 있는 을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예요. 울며 겨자 먹기예요. 지금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리콜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그게 어떻게 기아를 넣고 있는 게 이득이 가냐 이거예요. 구조적으로, 차 미션 구조적으로. 미션 구조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미션 구조적으로 조금만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요,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미션 구조적으로. 그냥 옛날 스틱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아가 덜컹거리고 소리가 나고 이러면은 우리 예전에 스틱 하셨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럼 그거 원인을 천천히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미니백 TCU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천천히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이게 지금 저도 좀 방식이 잘못됐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전투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자료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뭔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전력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는 저도 지금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저도 삼형제가 있고 아들이 셋이나 있고 해가지고 저도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차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잠깐 전면을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그거를 이해하시고 하셔야 될지, 앞으로 인전 운수업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가져가셔야 될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돼요. 그냥 무턱대고 무언가를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무턱대고 AS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AS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왜 망가지는지, 이게 좀 의구심을 갖고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마시고
정확한 원리와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돼가지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돼가지고 내 차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요. 제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간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무언가에 대해서 기계를 믿으란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말보다 제가 하는 그 이런 거에 언변에 이런 거에 녹아내리지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기계를 믿으시고 기계에 대한 이거에 대한 거를 해서 조금만 진짜 관심을 가져서 조금만 하시면은 이해 가실 거예요. 여하튼 안전운전 하십시오.